일반 역사적인 면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또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역사 또 고고학적인 여러 가지 면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계속해서 나아가는 평행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이 과학이 발달하고 또 연구의 연구를 거듭할수록 성경의 내용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더라, 그런 것을 이제 많은 말씀들을 드렸고 오늘도 또 그런 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노아 홍수 이전의 일들은 여러 가지 면으로 증명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아서 지난번에 선사시대, 역사시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선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노아 홍수 이제 이후의 시대는 또 문자가 발명이 되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역사시대가 되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면이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서 내렸을 때의 일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방주에서 내렸습니다. 땅을 밟았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야,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져 있을까요? 물은 다 빠졌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물들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뭐 죽음 다 물에 다 떠내려갔겠지만 그야말로 황량한 그러한 이제 모든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홍수 이전에 모든 것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뭐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다 기술적이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다 이제 끝나버린 거지. 홍수 이전에 세상이 얼마만큼 발전이 되었는지 그런 것은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발전되었다고 생각되던 그때 그 당시에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황량한 이 이제 땅에 내린 노아의 가족들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자,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내려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부터 제일 먼저 했어요?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8장 20절을 봅시다. 8장 20절 다 같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저 그림으로 보면 저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부터 먼저 드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죠. 정말 이건 바람직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참 이런 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뭐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집을 사거나 이사를 가거나 그다음 개업을 하거나 또 아기가 태어나고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부터 먼저 드리는 것이 그게 당연한 일이죠. 노아의 가족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많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면으로 좀 안타까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사서 새롭게 이제 뭐 1년마다 이사하고 2년마다 이사하는 이런 경우는 좀 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귀중한 일부터 시작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나가는 것이 그게 이제 바람직한 일이겠죠. 자, 근데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자, 노아의 가족이 내려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제단을 쌓은 거 말고, 자, 상상에 한번 맡겨봅시다.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포도청도 목구멍도 포도청이라고
제일 먼저 뭘 했겠어요? 자, 먹을 것을 찾으러 다녔겠죠. 그 다음에는 먹을 것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뭐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살 집을 마련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흔히 말하는 의식주 해결, 이것이 우선이었겠죠. 어쨌든 처음에는 모든 면으로 막막하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전에 누렸던 문명,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기술적인 거 이런 것을 뭐 어느 정도 홍수 이전에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가족들이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든 기술력이나 그 다음에 문화와 문명, 삶의 스타일, 홍수 전처럼 다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홍수 이전의 문명보다 훨씬 더 못한, 이제는 완전히 원시적인 그런 수준에서 다시금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제일 먼저 시작한 직업이 무엇입니까? 자, 무엇부터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까? 자, 성서 고고학자들과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자,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랬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전에는 뭐 직업이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포도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시대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것은 과거에 이 농사를 지었던 최초의 사람은 누굽니까? 가인이죠. 예, 가인이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도 과거에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이 농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역사적인 면으로,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어떨까? 보통 인류는 구석기 시대부터 무슨 생활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까? 공부 잘하신 분들만 이야기해 보세요. 가장 먼저 시작을 한 것은 수렵 시대죠. 그래서 산과 들로 쫓아다니면서 짐승을 잡거나 이렇게 해서 뭐 수렵 생활부터 먼저 시작을 했죠. 물론 뭐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고 이제 뭐 그렇게도 했겠습니다만은, 열매 따먹다가 잘못 따먹고 잘못 무엇을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뭐 그래 보면은 뭐 채집 생활을 먼저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 역사적으로 보면은 수렵 생활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경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죠. 근데 이 농경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은 BC 한 8,000년경 신석기 시대부터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신석기 시대에 왜 농경 문화가 시작이 되었느냐? 그것은 지구상의 마지막 빙하기인 홍적세가 끝나고 그 다음에 북쪽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충적세가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초지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그때는 뭐 농사가 지금 현재처럼 발전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충적세 시대에, 이 신석기 시대에 이제 이 농경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자, 이 농경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어디냐?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이것은 일반 사학자들이 주장을 하기는 어느 때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무슨 지역? 4대 문명 속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현재의 중동 지역이죠. 그 특히 남부에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저 하란까지, 그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 그럽니까? 초승달 지역이라 그러죠. 자, 저기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
자, 저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입니다. 자, 저기서부터 제일 먼저 농사가 시작되었다. 이런 것은 이제 고고학적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뭐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자, 저기서 이렇게 보신다면 갈대아 우르가 어디쯤이냐? 오른쪽 이라크 있는 그 지역에 이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스 강이 만나는 저 지역쯤 이제 우르죠.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입니다. 그 다음에 저 터키 저 위쪽 저기가 하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마지막 시기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 이 BC 8000년경에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고 이때부터 이제 농경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뭐 이런 흔적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자,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성경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농경 문화가 시작이 되었다. 누구로부터? 노아로부터. 그래서 시대적인 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노아의 어떤 그 시대를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BC 한 6000년에서 한 8000년 8000년에서 6000년 경쯤 된다.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면으로 보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과 그 다음에 또 일반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도 거의 같습니다. 뭐 연대나 이런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같다라고 하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과거의 수렵 시대는 서로 이제 이동하면서 이렇게 한 곳에 정착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농경 사회가 되게 되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하는데 어디에서 정착을 합니까? 주로 어디에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서 정착을 합니까? 주로 어느 지역에서? 강가에서 시작을 하죠. 주로 강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 강 주변에서 시작을 할까요? 지금 현재 무슨 시대입니까? 농경 시대잖아요. 그러면 물이 필요합니다. 뭐 식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식수와 농사를 짓기 위하여서 이런 곳에서 정착해서 삽니다. 그래서 인류의 4대 문명 모두 다 강가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이제 가족과 일가 친척 중심의 시족 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부족 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국가가 형성이 되게 되는 뭐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을 노아의 가족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변천이 되었을까? 자, 아라라산에서 이제 방주가 멈춥니다. 내려와서 대평원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저기 아라라산이 어디쯤 될까요? 저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기 초생달 지역에 터키 있는 저 지역에 티그리스 강이 있는 티그리자 정도에 있는 저 정도가 이제 아라랏 산이 있는 곳입니다. 자, 저기에서 이제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대평원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살게 되죠. 자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이제 흩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티그리스 강, 저 티그리스 강이라고 되어 있죠. 저 티그리스 강 유역으로 내려와서 여기저기서 이제 살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강 옆에 살면 모든 것은 다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겨지게 될까요? 뭐 가끔씩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처럼 어제입니까? 아래입니까? 태풍이 워낙 무섭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냥 쉽게 지나가 보니까 또 잊어버렸습니다. 어쩐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큰 비가 이제 옵니다. 그러면 이제 강물이 범람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큰 홍수가 오는 것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미리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경상도 말로 방뚝을 쌓아야죠. 예. 제방을 쌓아야 됩니다. 그럼 제방을 쌓으려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과 저 집이 다 합쳐가지고 또 그다음에 온 동네가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방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여기에서 무엇이 생겨지게 됩니까? 부역제도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런 어떤 공동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와야 됩니까? 리더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족장이 생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시족사회가 형성이 되게 되고, 그러나 이것을 또 우리 동네 옆으로 흐르는 이 강가만 제방을 쌓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물은 위에서부터 흘러오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제방을 잘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위에서 물이 그냥 그대로 흘러와 버리면은 이건 뭐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네하고 위에 있는 동네하고 연합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그 위에 있는 동네하고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마을과 마을이 합쳐지게 되면 이게 무엇이 되게 됩니까? 부족 사회가 되게 되죠. 그러나 이 부족도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세 번째 그림 한번 봅시다. 지도를 한번 봅니다. 자, 저기 보시면 자, 티그리스 강을 지금 노아의 가족들이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이제 내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때의 강이 지금 현재 강처럼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저기 티그리스 강이 맨 처음 발원지는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터키하고 알메니아하고 국경에 있는 거죠. 자,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점점 내려와서 이제 터키를 지나서 이라크를 지나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갑니다.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유브라데스 강과 이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 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기에 뭐 여러 나라들이 저 티그리스 강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나라들이 이제 있듯이 그때는 뭐 또 여러 부족들이 있겠죠. 그래서 부족과 부족이 힘을 합칩니다. 그건 좋은 의미로 힘을 합치는 것이고, 또 이제 말을 잘 안 들으면 그래서 힘센 부족이 약한 부족을 쳐들어가서 정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본다면 티그리스 강 하나만 해도 지금 길이가 1900km라고 하는데, 이 강을 끼고 있는 나라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터키,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변화 하나는 이제 사유재산 개념이 생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경 생활이 시작이 되면서 사유재산이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기도 하죠. 자, 지금 현재 역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나라가 어디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나라, 국가. 지금 세계사는 잘해도 국사는 모릅니다. 자, 고조선. 예. 고조선이 생긴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고조선에 쭉 유래를 올라가면 뭐 당군 이야기가 나오고 당군 신화가 나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당군 신화가 정말 뭐 호랑이하고 곰하고 뭐 그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뭘 먹었어요? 마늘하고 쑥하고 그러니까 뭐 곰은 뭐 여자가 되고 뭐 그러잖아요. 정말 곰이 여자가 되었을까요? 우리 여자분들은 다 조상이 곰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곰을 숭배하는 그 부족과 그 다음에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서로 결혼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환웅이 내려오고 뭐 당군이 이제 그는 일신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를 숭배하는 부족이 여기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그 다음에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을 합쳐서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의 맞는 해석이라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역시 어떤 강을 중심으로 했느냐? 고조선은 어떤 강일까요? 중국의 요하강입니다. 요하강, 그 다음에 압록강, 두만강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고조선, 그 다음에 부여가 있고, 그 다음에 옥제가 있고, 동해가 있고, 뭐 여러 부족 국가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뭐가 됩니까? 부여 다음에 고구려가 되고, 백제가 되고, 신라가 되고, 국사 공부도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시대의 변천을 가져오게 되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그럼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아도 이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북쪽의 빙하가 녹아내는 충적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농경사회가 시작이 되게 되고, 노아 가족의 그 홍수 이후의 그 행복,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구조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이제 흘러 나왔기 때문에 뭐 여기는 진화론이나 창조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화나 이런 것이 연대적으로 보아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성경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인류의 역사, 고고학적인 면이라 역사적인 면으로 이게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많이 보고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런 면으로 큰 차이가 없더라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요즘은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말을 했죠.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더 자세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런 면으로 한 몇 년간 계속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신문에 계속 글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학기부터 신학교에서 기독교 문화사라고 하는 그런 과목으로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어제 비로소 책 한 권 분량의 원고를 다 써서 내일 이제 인쇄소로 보내고, 그건 뭐 신문에 기고를 했던 것을 완전한 책이 아니고 그걸 모아서 그래서 강의용으로 이렇게 일단 한번 만들어 봅니다. 아무튼 노아 홍수 이후의 수많은 일들은 이제는 일반적인 그런 과학적인 고증으로도 얼마든지 성경적인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은 다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앞으로도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연구의 연구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대로이구나, 그렇게 확증을 하게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전에는 50%였다면은 또 그 다음에 60%, 70%, 지금 현재는 거의 80% 정도는 왔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어져 갔는가, 이런 사실들을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또 그 다음에 역사적인 고증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고 사실 그대로이다,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늘 항상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서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또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항상 주님 앞에 저희들이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노아의 가족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살아나고 또 새로운 문화를 시작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을 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정말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불순종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실질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말씀을 바탕으로 늘 항상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